창의 디자인 설계 2주차 3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림 속 정 가운데에 있는 남자 보이시나요? 그리스 신화의 영웅 오디세우스입니다. 이번 3교시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신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향하다가 지중해를 20년 동안 헤매 다니게 됩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오랫동안 헤매게 되죠. 그러면서 별별 신기한 여행들을 경험하며 생사를 넘나듭니다. 이런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응용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여행의 추억, 기억이 담긴 물건들을 찾아보고 그 물건에 관한 이야기들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인상 깊은 여행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기억나시나요? 그때를 기억나게 하는 어떤 물건들, 그 물건들은 무엇일까요? 제 경험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인데요. 지금 4개가 있죠. 이건 모두 1960년대 중국 문화대혁명 당시에 나온 것입니다. 당시 대중들이 들고 다니던 책들이고요. 그 책의 제목은 무산계급 문화대혁명 승리 만세 이런 제목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모택동, 흔히 이제 마오주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택동의 배지입니다. 실제 크기는 좀 커서 달고 다니기에는 좀 애매한데 중국 사람들은 저걸 자랑스럽게 한쪽 가슴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요, 학생들이 차고 다니던 완장입니다. 홍위병이죠. 북경 경제학원의 학생들이 아마 차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 물건들은 제가 1995년도 중국 북경에서 직접 산 물건들인데 어느 시장에서 산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작은 서점에서 산 것 같은데 그런 기억들은 이제는 잘 나진 않습니다. 다만 저 물건들을 보면 제 젊은 날들이 떠오르게 되죠. 중국 근대문학의 아버지가 노신인데 그 노신의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가 살던 집을 문학관으로 만들었고 거기서 가져온 팜플릿하고 입장권입니다. 그것까지 수집 제가 하고 있다가 지금 찍어서 보여드린 건데 자, 이 물건들을 보면 제 1995년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젊은 날의 어떤 사연들이 담겨 있습니다. 꿈, 방황, 그리고 제가 중국 북경을 갔었던 건 중국 영화 공부를 하러 갔던 건데 그때의 기억들, 장면, 에피소드들이 마구 스치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추억과 기억이 담긴 물건들 뭐가 있을까요? 그것에 얽힌 이야기들을 세상에 들려주는 겁니다. 들려주십시오. 기억나시나요? 창의성의 출발은 가까이에서 하는 거다라는 얘기. 내 안에 간직한 아직 가공되지 않은 원석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좋은 이야기가 된다라고 보고요. 그 원석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작은 물건들입니다. 여행에서 가져온 물건들이죠. 자, 여러분의 후각을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냄새가 날까요? 상상력에도 냄새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영화 기생충에서 냄새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음, 바로 그건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냄새와 향기를 구분해서 쓰더라고요. 근데 향기는 좀 긍정적으로 쓰는 반면 냄새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냄새를 채집해 보려고 합니다. 이곳저곳 여기저기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면서 그곳의 냄새를 기록해 보는 겁니다. 냄새의 진원지까지 기록하면 더 좋죠. 그럼 제가 채집한 냄새 두 가지를 전해드릴 테니까 한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냄새가 나는지. 첫 번째는 정부 종합청사 건물 13층 식당인데요. 거기서 좀 보시면 냄새들을 기록을 했는데 밥을 먹으면서 제가 했던 거기 때문에 생생함은 좀 떨어집니다. 조금 더 써야 되는데 아쉽죠? 음. 그래도 식당의 냄새가 맡아지시나요? 아직 안 맡아진다면 여러분들의 육감, 식센스, 그래서 총동원해서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맡아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가장동이라는 곳에 한민시장이라고 있거든요. 제 집 근처인데 그 시장에 가서 맡은 냄새입니다. 시장이기 때문에 복합적입니다. 냄새가. 다양한 냄새들이 있거든요. 뭐 생선 냄새도 있고, 빵 굽는 냄새도 있고요. 거기는 막창골목이 유명한데 그 막창골목에서 나는 그 지글지글 타면서 나는 냄새들, 고소한 냄새들도 있습니다.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싱싱하고 다양한 냄새를 채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냄새 채집에는 제가 보기에 최적의 장소가 시장이라고 봅니다. 자, 이번 냄새는 어떤지 맡아보십시오. 내가 누굴까요? 한 번쯤 나라는 사람을 숨겨보는 건 어떨까요? 철저하고 완벽할 정도로. 이번에는 새로운 일상을 사는 법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일상을 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좀 다른 방법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 그림,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어떤 시 구절도 있는데요. 사진 속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찾으셨나요? 뭐 답을 제가 따로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나중에 만날 때 이거다, 찾았다, 발견했다 하시는 분을 꼭 얘기해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해보는 내용, 새로운 일상을 사는 방법은 신분 위장입니다. 신분 위장. 영화나 드라마, 소설 보면 주인공이 불가피하게 신분 위장을 하고 나오는 작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목록을 만들어 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를 제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화차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미야베 미유키라고 일본의 유명한 미스테리 소설 작가입니다. 그분의 원작이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영화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일본에서 있었던 내용인데요.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사건을 다루었는데 1990년대가 배경인데 그 당시 일본 사회가 큰 불황을 겪게 됩니다. 흔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불황과 사회적 병폐 속에서 개인들이 몰락해가는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 아픔을 다룬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파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죠.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죠. 그래서 이 소설과 영화는 아주 현실적인 내용들을 다룬 신분 위장 영화입니다. 즐거운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는 있는 겁니다.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아하는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2013년도 8월 달에 제목은 내 아내는 누구인가라는 편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의사, 명문대 의사고, 예쁜 아기도 낳고, 남편에게 아주 비싼 차도 선물해주고, 남편 친구들에게도 친절한 그런 여성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은 내가 알던 내 아내는 가짜였어요. 모든 게. 신기하죠. 결혼식도 했는데 그 결혼식에 여성들의 가족들이 왔었죠. 친구들도 오고 뭐 부모, 형제가 왔는데 그 사람들도 모두 가짜였던 겁니다.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인상 깊어서 이게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내용입니다. 이 편 한번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렬한 이야기고 허구 같지만 실제 사실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하는 신분 위장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자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신분 위장을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보자. 우리는 영화 컨텐츠, 영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만들려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보자 이런 측면입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의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지 이게 신분 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 끝났는데요.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구든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어떤 신분 위장을 여러분들이 설계하시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형식, 뭐, 분량은 자유롭습니다. A4에다가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대신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제가 그 가이드라인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더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앞에 영화와 그것이 알고 싶다 예를 드린 거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완벽하게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나를 신분 위장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 쓰시면 될 겁니다. 그거를 작성하셔서 저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완벽한 신분 위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장으로 2주 차에 강의를 모두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찾아가고 언젠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축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언제든 제게 조언을 부탁한다면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기꺼이 여러분들께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강의실에서 반가운 얼굴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